네, 코인키스입니다. 2025년 7월 8일 화요일입니다. 11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또 올랐던 것이 소화가 되는, 한 번 더 가격 따지는 또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뭐 좀 약간 못마땅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가격 따지기라고 더 움직임을 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이렇게 뭐 3050 미만으로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조금 이제는 좀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죠? 제가 과하게 긋는 게 아니죠. 이걸 전문 용어로 채널이라고 합니다. 채널. 이 채널이 살짝 좀 상방으로 틀었어요. 2시간짜리를 봐도.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치고, 여기에서 다시 3,100원 이 전후 수준에서 다시 또 이렇게 되는지를 이제 보시면 되겠다. 이게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어차피 중장기 미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좋은 그림으로 가겠죠. 근데 이제 단기도 이제 궁금하시다면 그런 그림을 그려 나가는지, 우리의 예측대로 가는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을 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땐 prediction입니다. 예측. 근데 제 말이 맞지 않나요?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대박날 어떤 아이템을 발견한다면, 앞으로 사람들은 이런 걸 필요로 할 텐데 나는 이걸 딱 개발해. 그럼 완벽하게 초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측 능력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넉넉하게 부자 소리 들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께서 리플로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장단기 어떤 그 상승 모멘텀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이 느낌인지를 이따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 느낌은 딱 이 정도니까, 이제 뭐 오늘 정도, 오늘 자정 전에 드러나겠죠. 만약에 또 이렇게 된다 하면 상승 채널로 가는 것이고, 좀 빠진다면 또 한 번 더 또 이렇게 주워 담는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슈적으로는 7월 9일에 관세 유예 그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이 살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리플 CEO는 미국 상원 암호화폐 법안 관련 증언 예정입니다. 리플 CEO가 미국 상원에서 암호화폐 법안과 관련해서 증언할 예정이다 라고 워처그루가 정했다. 딱 이 한 줄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름의 분석을, 저의 예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 테니 투자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7월 9일입니다. 시간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따가 해드릴게요. 오늘은 맞아요. 오늘은 맞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 상원은행위원회 전체 회의 From Wall Street to Web3 Building Tomorrow's Digital Asset Markets 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에 조속한 제정을 강하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조법. 이런 것들은 이제 리플을 포함해서 암호화폐의 중장기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주요 발언 이상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명확하고 통합적인 프레임워크, 그 프레임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규제입니다. 건설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은 혁신과 금융 기회를 열면서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계획이다. 우리 Genius Act 아니면 Clarity Act, 액트는 규제 뭐 맞겠죠. 근데 법안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법안, 액트가 법안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Genius Act와 Clarity Act의 병행 논의를 지지하면서 둘 중 어느 하나만이 아닌 둘 모두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XRP에 지대한 가격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중장기로 봤을 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최소한 리스크는 사라지게 합니다. 리스크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게 리스크라고 그랬어요. 예측할 수 있는 건 리스크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일본 금리 발표가 있는데, 7월 달에 일본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게 관건이죠. 근데 작년 12월 우리가 일본 금리까지 갑자기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난 수십 년간 일본 금리는 제로 금리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전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심자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일본이 금리가 제로 금리고 올리지도 않기 때문에 일본 엔을 사다가 전 세계에 싹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갑자기 금리를 올린대요.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엔케리치 트레이드 청사안이 나온 이유, 그리고 일본 금리를 갑자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2월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신선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쭉쭉 떨어졌죠. 근데 이제 만약에 7월에 금리 인상할지 안 할지는 저도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설령 일본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리스크의 성격은 좀 많이 줄어들죠. 왜냐면 이제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맨날 봐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충격은 있을 수는, 유동성 그 변동성의 충격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이렇게 막 그 드라마틱한 12월처럼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그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는 예측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 금리는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동결이 되면 아무 일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는 좀 그렇고,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리스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법적인 리스크를 갑자기 뜬금없이, 그리고 XRP가 진짜 증권이었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증권 아니고 멀쩡하게 잘 운영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는 암호화폐임에도 불구하고,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SEC가 갑자기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프레임을 짜버렸습니다. XRP는 증권이라고.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XRP가 또 갑자기 또 증권이다, 만약에 4년 뒤에 미국 정권이 바뀌어서 또 민주당 게리 겐슬러 같은 사람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XRP는 알아봤더니 증권이 맞다, 또 고소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우리의 리플의 CEO인 브레이크 갈링하우스가 상원의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장치가 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XRP는 쭉쭉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당장은 올라가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기사는, 저의 의견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규제기관 간 권한 분리 필요성. 맨날 그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맨날 그 어떤 혼란, confusion이 있었어요. 이것을 해소해야 된다. XRP는 증권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다. 아니다, XRP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관할이다. 제가 이거 하면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정치,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발의하고 늘 국민만을 생각해야 되는데, 본인들의 밥그릇, 지금 XRP가 증권이다 아니다, 그게 지금 본인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엄밀하게 하면은 CFTC가 맞는데 SEC가 밥그릇, 왜냐면 우리 권한을 가지고 와야지 뭐 벌금을 받든 합의금을 받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 모름지기란 말을 제가 이런 회화에서 처음 쓰네요. 모름지기, 정치인,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민만 생각해야 됩니다. 제발 다른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리플과 XRP는 수년간 여러 기관의 중복 혼재된 규제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이를 교훈 삼아서 법적 정의와 관할 기준 정비가 시급하다. 당연하죠. 아니, XRP가 증권인지 아닌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증권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 관할 싸움을 하냐고요. 왜 관할 싸움을 하냐고요. 재밌잖아요. 쓸데없는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리플과 XRP를 구분 못 하신다면 왜 리플과 XRP는 이렇게 했을까요? 리플이 XRP 아닌가요? XRP가 리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댓글이 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펀더멘탈의 문제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안 달릴 것 같네요. 왜냐면 그 댓글을 달 사람이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리플과 XRP 구분 못하신 분들은 생각해보니까 이미 떠났네요. 이미 떠났기 때문에 댓글이 안 달릴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걸 궁금해할 정도의 분들이시라면 어쨌든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미국이 글로벌 암호화폐 혁신 선도할 기회다.
기회입니다. 미국 내 혁신과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 공백이요. 맞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리플 계속 법적인 리스크, 만약에 약식 판결, 추정 판결 다 졌잖아요. 리플 뭐 United Arab Emirates, 싱가포르, 재팬 등으로 아니면 유럽으로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맞잖아요. 미국에서 계속 괴롭히는데 못하러 미국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미국에서 하고. 근데 참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일이죠. 미국 최고의 핀테크 기업 자국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탄압을 받고 있다니, 그리고 다른 나라로 떠난다니, 그 자체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입니까? 그걸 이야기할 거라 이 말입니다. 미국 기업이니까 미국에서 장려를 해야죠. 만약에 리플이라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럼 우리나라 정부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끈하게 밀어줄 겁니다. 화끈하게. 진짜. 안 그래도 그 암호화폐 이야기하고 있는데 리플이라는 기업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나라로. 그러면 진짜 리플 일단은 한 3만원 깔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사과드립니다. 저의 과한 의견이었다면, 제 의견이 과했다면 정중히 사과드리는데요. 근데 충분히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리플 기업을 장려를 할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다? 리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로 온다? 상상만 해도 3만원짜리가 딱 보이네요. 예? 코스피도 5천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리플 3만 시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리플의 규제 여정 및 사례 강조. 리플이 SEC와의 소송에서 XRP를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받은 판결. 실질적인 사례 기반 증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여러 기관과 협력하며 규제 해법을 모색해왔다. 맞습니다. XRP는 리플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했던 대로 그냥 어떤 여정을 겪고 왔는지만 하시면 돼요. 자,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15분, ET는 extraterrestrial이 아니라 Eastern Time Zone입니다. 그러니까 동부표준시. 동부표준시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는 플러스 13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13. 여기다가 13을 더하면 오늘 밤 11시 15분 됐습니까? 오늘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11시 15분에 리플 CEO가 연설을 한다. 그렇게 되면 또 오늘 밤에 또 뭐 이런 게 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드라마틱한 폭등은 뭐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어제 밤 같은 그렇게 좀 귀여운 급등, 뭐 그런 것들은 뭐 예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요 증인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Turkcell Senate Office Building이고요. 그 세넷이 상원의 뜻입니다. 상원. 하원은 뭔가요? 하원. Representative. Senate Representative. 요약하자면 갈링하우스는 이번 회의에서 법적인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리스크를 완전히 벗는다 이 말입니다.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제거예요.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약에 1억 원을 가져왔다면 1억 원을 한 방에 다 넣는 순간 그게 여러분 스스로 내 손가락으로 내가 리스크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저라면 3천만 원만 넣겠다. 3천만 원도 너무 세다. 2천만 원 넣겠다. 왜냐면 리스크를 없애야 되니까. 지금이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서. 기관 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불안한 마음이 있다면 대부분 이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겁니다. 스스로. 제가 잘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내가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관 간 규제 권한 조정,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 전반에 명확한 시장 규제 체계 구축,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강력히, 그냥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그냥 전달했다면 오늘 밤에 리플 가격은 그냥 가만히 있을지 모르는데, 강력히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XRP는 뭐 어쨌든지 간에 움직일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니어스법, 클래리티법, 병행추진, SEC와 CFT 확실하게 역할 재정립하고 미국 주도권 강화, 리플레이 실증 경험 공유. 이 증언들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며 미국 내 법령 동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이건 어떤 거냐면요. 일단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은 자, 리플 CEO가 미국 의회에서 발언한다는 것, 발언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죠. 그죠? 그 발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브레이크 갈링하우스는 항상 좀 공적입니다. 공적. 사적이지 않고 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막 우리의 리플은 막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마이클 세일러와의 차이점이기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세일러도 존중하고 존경하긴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예,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분은 너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비트코인에 너무 치우쳐 있지만 이분은 리플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를 사랑합니다. 이 암호화폐 판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바로 브레이크 갈링하우스.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까지 간단하게 여러분께 브리핑까지 마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투자에 좋은 참고가 되는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까요. 네, 조회수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구독자도 빠지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끝까지 남아 계시는 여러분이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게끔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 사견을 가감없이 여러분께 피력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시게끔 노력하는 코인기스가 지금까지 잘해가지고 막판에 더듬네. 죄송합니다. 자, 왜냐면 광고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두뇌는 하나인데 양쪽 고민하려고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자, 광고를 그래도 끝에니까 네, 우리 그 고량주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 최고급 과정 진짜 투자를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 어떤 불법적인 요소 말고 막 어떤 코인 추천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안 합니다. 진짜 아까 투자의 정석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 뭐 어떻게 만약에 내가 예산이 있다면 어떻게 나눠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그런 거는 그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제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죠. 제 경험담을 살려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 투자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조지표가 필요한데 이 보조지표 특강을 들으시면 조금 비밀이 열릴 수 있다. 여러분 투자하는데 조금은 더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풍기는 열심히 또 주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너무 더워요. 야외는 선풍기나 어떤 이 열을 낮출 수 있는 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진짜 너무 더워요. 너무. 그래서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원하시는 분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가 바람도 바람이지만 이 가운데가 차가워집니다. 주문 남기셨군요. 이분 금동맘님 같은데 맞죠? 프리티 뭐 이거 같은데 PRIT니까 선풍기 나 있다. 제가 더위를 진짜 많이 타서 강아지랑 산책할 처럼 냉각도 신기하고 해보셨나요? 냉각 그죠? 냉각 안 된다고 환불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눌러야 돼요. 그냥 켜면 당연히 선풍기가 돌아가고 이 가운데 여기를 따뜻하게 차갑게 하려면 뭐 눌러야 돼요. 보시면 알아. 이건 여기서는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기 아닙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